나 오늘 이거 쓰고 영상 찍을까? 그럼 또 뇌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때? 오늘이 아니면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 쓰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2주 넘게 진득하게 비전 프로를 사용해봤는데요. 지하철 2호선에서도 쓰고, 건대 호수 걸으면서도 쓰고, 가로수길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사무실에서 쓰고, 남의 집에서도 쓰고, 잘 때도 써봤습니다. 뭐 거의 걸어다니는 비전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비전 프로 1TB 모델 2개에 1000만 원을 태웠기 때문에 뽕 뽑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댓글 나는 분들이 있던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세관과 배송비를 합해서 거의 1,3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사실상 뽕은 뽑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배송받아서 막 뜯어보고 사용을 해보고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두근두근 되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두근두근 재밌었다고 해서 제가 이 제품에도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애플의 첫 번째 VR 헤드셋을 사용해보고 느낀 솔직한 단점 100가지랑 특징적인 경험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단점은 시선 트래킹입니다. 이 시선 트래킹이 처음에 써보면 정말 와우가 나올 정도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아주 작은 아이콘이나 메뉴까지 시선을 맞춰서 정밀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꼭 고개를 움직일 필요 없이 눈동자만 이렇게 제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려나? 이렇게 움직여서 시선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비전 프로 OS 안에서 화면을 종료하는 동작이 하단에 있는 작은 동그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핀치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정확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제스처 역시 인식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도 인식을 하고요. 제 관자놀이보다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손가락을 굳이 뻗어서 조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로 써도 손 모양을 잘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주 넘게 사용을 해보고 1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비전 프로를 테스트해봤을 때 느낀 단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생각보다 산만하다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건 사람의 신체 반응 중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뭔가를 클릭할 때 사실상 우리 눈은 계속해서 그것을 빤히 응시하고 있지 않아요. 손가락은 유튜브에서 좋아요, 따봉 버튼을 누르면서 시선은 이미 다음에 볼 영상 목록을 찾아서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시선 이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모르는데 비전 프로를 오래 쓰다 보니까 내 시선이 너무 빠르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순간 딴 생각을 하면서 옮겨가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제가 비전 프로를 사용하려면 옵틱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가 0305라고 쳐볼게요. 자, 0을 쳐다보고 핀치 한 번, 3을 쳐다보고 핀치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핀치에서 숫자가 제대로 입력되기 전에 다음 숫자를 이미 쳐다보고 있어요. 성격이 급하거나 산만한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시선이 정확히 한 곳에 딱 머무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식 오류가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는 창 가까이로 내가 다가가거나 창을 나한테 당겨서 직접 손으로 터치해도 인식을 하는데, 이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핀치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른 시력 상태에 따라서 시선 트래킹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랑 에디터 M이랑 같이 사용해보려고 제가 애플 비전 프로를 2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저희가 둘 다 건강검진에서 양쪽 시력이 1.5 정도가 나올 만큼 시력이 좋은 편이라서 당연히 렌즈 없는 옵션으로 그냥 구입을 했는데요. 자, 한 대는 에디터 M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사용을 시작했는데 에디터 M이 계속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보려고 애를 써도 그 아이콘에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나마 아이콘이 큼직한 홈화면에선 괜찮은데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 작고 세밀할수록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 뒤로 여러 명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지금 안과를 가봐야 알겠지만 추측컨대 에디터 M이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보기 때문에 몰랐지만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원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안인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선 트래킹 자체의 정확도는 높지만 모두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두 번째 단점 뭐겠어요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요. 착용감이죠. 저 지금도 광대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이썸님이랑 같이 야외에서 비전 프로 영상을 찍으면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넘게 착용하고 이동했던 적이 있는데요. 못 견딜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닌데
아파요. 진짜 아파요. 계속 광대가 짓눌리는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프로 자체가 무게가 이렇게 뒤에서만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앞에 다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고 광대와 뺨에 여기에 무게가 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착용한 상태로 계속 말을 하면 보세요. 아, 에, 이, 아파! 이, 오, 우. 보여요? 실룩거리는 거? 아, 너무 아파. 광대가 오르내리면서 더 아파요. 그리고 표정을 짓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웃어볼게요. 잘 안 웃어져,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야, 봐봐. 너무 아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봐봐. 살이 눌리잖아. 그러면서 여기 착용하고 있을 때 팔자주름이 너무 부각되는 거야, 영상에서. 이거를 맨날 쓰고 다니면 안 그래도 심한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요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사람마다 필러를 맞았거나 얼굴에 어떤 시술을 받은 사람이면은 이거를 못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압박감이 심한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비전 프로를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눈이 너무 건조하고 뻑뻑해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광대를 누르면서 그 부분의 피부가 아래로 이렇게 강제로 여기서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강제로 조금 떠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 트래킹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더 눈을 안 깜빡거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죠? 게임을 하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보통 때보다 게임을 하면 집중을 해서 눈을 잘 안 깜빡거린대요. 비전 프로 쓸 때도 조금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누워서도 착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누워서 썼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 이 밴드 자체가 신축성이 있는 패브릭 소재니까 뒤통수에 딱딱하거나 배기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누워있으니까 괜찮더라고. 밤에 방에 누워서 자기 전에 환경 기능으로 주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앞을 딱 보니까 눈앞에 밤하늘이랑 별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막 진짜 설원에 누워있는 기분이고 옆을 막 이렇게 돌아보는데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막 옆을 보면 저쪽에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내가 거기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너무 이색적이었어요. 자, 단점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고도화된 500만 원짜리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막 달에도 가고 눈 덮인 캘리포니아 산으로 이동하는 환경 기능, 3D로 보이는 공간 비디오, 막 손을 뻗으면 나비가 손끝에 앉고 공룡이 막 튀어나오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재밌죠? 신기하죠?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딱 주변 지인들한테 야, 나 비전 프로 샀다? 할 때 그 자랑할 때 한 번씩 보여주고 나면 다시는 쓸 일이 없는 일회성 자랑용 기능이란 말이에요. 게임도 딱히 할 만한 게 없고 앱스토어를 계속 몇 바퀴를 돌았는데 딱히 다운로드 받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앱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 크리티컬한데 사파리에 접속해서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네이티브 앱이랑 경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대 빠지게 무거운 헤드셋을 매일매일 내가 다시 착용하게 만드는 동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 현재 제가 가장 자주 쓰고 실용적인 기능은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맥북이랑 연결을 해서 비전 프로 인터페이스 상에 띄우는 맥 버추얼 디스플레이입니다. 나만의 가상 공간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100인치 혹은 그 이상의 맥북 화면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매력적인 기능이긴 해요. 그리고 맥북에 트랙패드랑 키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하고요. 다만 드래그 앤 드롭 같은 조작 연결석이 비전 프로 OS에서 구동하는 다른 앱과 이 맥 버추얼 디스플레이 앱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가상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맥의 데스크톱을 딱 한 개의 화면만 미러링해서 띄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맥 버추얼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시선 트래킹이랑 핀치 제스처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 요게 아쉬웠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건 엄청나게 큰 100인치급 고화질 모니터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비전 프로를 쓰고 나서 육성으로 와 할 만큼 가장 감탄했던 순간이 애플 TV에서 컨텐츠 보면서 시네마 모드로 환경을 바꿨을 때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지금 화면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은 컨텐츠 부분이 새까만 화면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바깥색이랑 차단된 상태에서 아이맥스 영화관 제일 앞자리에서 감상하는 것 같은 그 몰입감이 진짜 미쳤단 말이에요. 권PD 그건 진짜 대박이지 않아?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치? 제가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저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진짜 내 주변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정말 어떤 영화관에 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이걸 오직 나밖에 못 본다는 거죠. 일을 하거나 뭐 채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나밖에 못 보는 이 프라이빗한 화면이 너무 좋은데 어떤 멋진 컨텐츠나 풍경을 감상할 때는 누군가랑 이 경험과 뷰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비전 프로는 현재 이상할 정도로 공유 기능이 전무합니다. 저는 비전 프로를 지금 2대를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시야를 공유한다든지 서로를 가상 공간에 초대해서 만난다든지 내가 보고 있는 걸 똑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유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서로 같은 보드게임 펼쳐놓고서 뭐 이렇게 체스를 둔다든지 그런 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퀘스트 3는 유저들이 같이 접속해서 탁구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렇던데, 근데 비전 프로는 그런 설계가 놀라운 만큼 고려가 돼 있지 않은 매우 프라이빗하면서 매우 외로운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전 프로를 2개나 구입한 이점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 혜민이는 안 보인다잖아. 자, 그 다음 단점, 계속 단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외장 배터리에 긴 전원선이 달려있고 여기 끝에 있는 이 커넥터 자체가 전원 버튼 역할을 하죠.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헤드셋 자체의 무게가 이것보다 무거워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충전식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따로 장착해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배터리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간다고 하는데 배터리 시간도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대가 아파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USB-C 포트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쉽게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거슬려요. 자, 바지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 멘트 할 때 내가 앉아있으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뒀잖아요. 자, 그러다가 내가 지금 영상 다 찍고서 책상 위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냥 가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동해서 이걸 당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배터리가 쨍그랑 떨어지는 거야.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거슬리고 어딘가에 떨어져서 파손되기 쉬운 구조고, 다른 사람들이 나 비전 프로 써볼래 하고 착용해본다고 가져갈 때마다 배터리 좀 잘 들어줘 하고 배터리 떨어뜨릴까 봐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여름에 주머니가 없는 뭐 원피스 같은 걸 입는다면 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선 환경을 누구보다 강조한 애플답지 않은 설계라는 생각이 쓰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단점이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단점은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전 프로뿐만이 아니라 이 헤드셋 형태의 VR 기기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썼다가 뺐을 때 이 온오프의 경험이 너무 짜증스러워요. 딱 착용을 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이 가상현실은 너무 놀랍고 재밌는데, 중간에 잠깐 무슨 일이 있거나 아파서 빼보면은 얼굴에 닿는 쿠션 부분에 내 화장 묻어있고 얼굴 화장 벗겨져 있고 이마에 자국 나 있고 얼굴 뻘겋고 머리 다 헝클어져 있고 현실로 돌아와서 딱이 맞는 그런 기분? 이 과정이 번거로워가지고 다시 끼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셋 형태의 머리에 쓰는 모든 기계가 갖는 단점일 것 같아요. 굉장히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비전 프로의 단점은 제가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당연히 감탄했던 지점도 있으니까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비전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화질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에 비전 프로가 공개된 직후에 애플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남들보다 먼저 체험을 해봤었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착용했을 때는 내가 지금 비전 프로 헤드셋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방의 풍경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는 걸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뭐지? 이거 렌즈가 투명해서 주변에 뭐 소파랑 벽이랑 뭐 이런 게 비쳐 보이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 상의 실제 풍경을 다시 구현해주는 패스스루 기능은 정말 현존하는 VR 헤드셋 중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물론 사람이 막 움직이면서 쓸 때는 모션 블러도 생기고 어두워지면 노이즈도 생기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는 거의 실제에 가까운 해상도와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 손가락 봐. 눕기 따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라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볍게 걷고 이동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면 시야는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만 여기부터는 지금 제 손가락이 안 보이거든요. 이 귀 뒤쪽으로 좌우 시야는 완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야외에서 착용하고 걸어다니는 용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골프 스윙을 할 때 한번 착용을 했더니 미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스윙을 하면 봐봐,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거의 1.5초, 2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잖아요. 이렇게 빠른 움직임은 비전 프로를 통해서 볼 때 실제보다 약간 느리게 따라오는 그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장난 삼아서 이거 쓰고 뭐 스키를 타거나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의 3D 인터페이스 자체가 공간을 파악해서 화면을 특정한 위치에 고정시켜둘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창을 띄워놨는데 내가 계속 걸어가면은 그냥 그 창은 그 앞에 머물러 있고 나는 걔를 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앱을 마음껏 원하는 위치에 셋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헤드셋을 끼고 바라보는 이 공간 안에서는 정말 내 마음대로 게임처럼 창을 띄우고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좌우 앞뒤는 물론 천장에서 창을 배치할 수 있고, 거리를 인식해서 가까운 창, 더 멀리 있는 창을 도미노처럼 차례로 배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들이우는 게 되게 현실감이 있어요. 이 거리 감각이 되게 현실적이야. 모든 게 제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일을 하는 자리야? 내가 일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애플 뮤직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주식 앱을 띄워두고, 그리고 정면에는 내 맥북 화면을 미러링을 해두고, 천장을 보면은 심심할 때 보려고 우리 구름이 사진을 띄워놨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저기 창가 쪽으로 가봤어. 그랬더니 지도 앱이 조그맣게 띄워져 있네.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여기는 세계 지도가 있네. 그리고 이번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면을 보면 사파리 앱에서 띄워놓은 넷플릭스 화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화질이나 화면 크기도 압도적이지만 이게 비전 프로가 스피커가 진짜 너무 좋아요. 비전 프로 디스플레이 안에서 내가 유튜브나 애플 뮤직 같은 뭐 미디어 앱으로 음악을 듣다가 그 창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 이동을 시키면은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고, 천장으로 가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 뒤통수, 창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내 머리 주변으로 이 스피커가 이동하는 것처럼 소리가 움직이는데, 이 입체감이 진짜 아트예요, 여러분. 안 들어보면 몰라.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내 오른쪽에 에디터 M, 왼쪽에 에디터 B잖아. 둘 다 꼴 보기가 싫은 날이 있어. 그러면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싶어. 좌우에 다른 창을 띄워서 나만의 독서실처럼 나의 3D 공간을 아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은 더 확실한 방법은 환경 앱에서 주변 풍경을 360도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숲을 속에서, 호수 앞에서 격리된 것처럼 깔끔해질 수 있어요. 방향과 거리, 위치, 높이를 아주 정밀하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창이 고정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특정 위치가 고정되는 거지 실제 내가 있는 공간의 크기가 뭐 3평이든 30평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공간의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서게 화면 크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비행기 탈 일도 없지만 아직은 써볼 만한 앱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리고 저는 주로 넷플릭스나 티빙을 많이 보는데 전용 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다운로드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전 프로 자체가 스피커가 오픈된 구조다 보니까 에어팟 프로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무선 이어폰을 따로 연결해야 귀 내에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비전 프로는 근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헤드셋이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를 꼼꼼하게 따져보다 보면 이 가격 정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납득이 되다가도 막상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담아 먹을 수 없는 굉장히 비싼 에르메스 접시를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세요. 내가 $200 주고 트래블 케이스까지 샀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케이스는 따로 박스도 없고 이 상태 그대로 종이 쇼핑백에 담아서 판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도 샀으니까 이렇게 지퍼를 열어줍니다. 약간 패딩 같은 소재예요. 푹신푹신 약간 구김이 있고요. 여기 애플 비전 프로 써 있고요. 짜잔. 그리고 안은 약간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패딩 소재랑 여기 극세사 사이에 단단하게 골격이 있어가지고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배터리를 딱 고정해가지고 넣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비전 프로 사이즈에 맞게 조정해가지고 딱 얘를 이렇게 전면 브라자를 씌워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치를 공짜로 주잖아.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댑터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를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만듦새나 이런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봐봐,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어? 500만 원 주고 샀잖아. 만약에 삼성전자나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었으면 이 트래블 케이스 정도는 저는 번들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정말 너무해요.
이 제품이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니더라도 5년 뒤의 미래를 암시하는 출사표격의 제품이 될지, 역시 VR 헤드셋 시장은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없다, 애플이 해도 여기까지다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제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에디터 H의 애플 비전 프로 2주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차린 게 좀 더 많아지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내가 어차피 뽕을 뽑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독을 해줘요, 여러분. 지나가시는 길에 구독을 해주면 이 다음에도 내가 또 호구처럼 다른 걸 사가지고 좋은 콘텐츠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빠잉! 제가 이거를 어저께 좀 늦게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여기다 이렇게 비전 프로를 넣었잖아.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닫지? 이렇게 두지? 다시는 열어보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이제 내 1000만 원은 영원히 뽕 뽑지 못할까봐 정말 두렵다고요, 여러분.